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4.15 총선 때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액보다 총선 후 지난 8월 국회의원 재산 공개 때 신고한 액수가 11억 원이나 늘어나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었는데요. 조 의원 외에도 여야 의원들의 선관위와 총선 후 재산 신고액이 무려 37억 원이나 늘어난 의원도 있습니다. 이 문제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그 재산 공개 내역 중에 여러 의원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게 많이 있었는데 앞거는 역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 같아요. 예. 원래 총선 때는 58억을 신고를 했는데 이번에 67억 뭐 7천만 원 거에 돼가지고 한 10억 원이 늘어나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게 전체 시세로 따지면 한 100억 원 된다네요. 그렇죠. 100억이 넘는 주로 부동산만 갖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열심히 사업하거나 직장 다녀서 돈을 모았으면은 뭐 100억 되든 1000억 되든 그게 무슨 그렇죠. 뭐라고 할 게 있어요? 예. 근데 소득세를 5년간 135만 원 냈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월 한 2만 원 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 월 2만 원. 평생을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럼. 예. 대충 아버지 이름 팔아가지고 뭐 좀 뭐 사업한다고 왔다 갔다 했지 뭐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런 사람이 재산이 100억이 넘는다? 이거는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죠. 예? 옛날에 그 DJ, 아버지 DJ가 대통령 때 홍삼 트리오들 다 감옥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그때 김홍걸도 그 뇌물 갖고 그 감옥 오래 갔다 왔잖아요. 최규선인가 뇌물 갖고. 예. 최규선 게이트에 그렇죠. 연루돼가지고 스포츠 그렇죠. 토통가 거기서 한 35억인가 그렇게 예.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것도 아마 엄청 그런 돈들이 쌓였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쌓았다고도 봐야 되고 뭐 아버지인 DJ의 뭐 비자금을 혼자 또 땡겨서 썼을 수도 있죠. 그래서 재산을 불려왔을 수도 있죠. 지난번에 왜 노벨 평화상 아버지 상금 8억 원, 예. 그 형제간에 다툼에서 소송도 벌어지고 그랬잖아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예. 중이에요. 예. 동교동 사죠. 김홍걸은 이제 삼형제 중에서 이제 이호 여사 자식은 자기 혼자잖아요. 예. 다들 둘 형은 이제 어머니가 다르고 예. 나만 이제 단독 상속인이다. 그 다 내 거다 이거죠. 예. 근데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 유언은 형제들 간에 사이좋게 나눠서 쓰라고 그랬다. 예? 아니 그러니까 동교동 사전은 기념관으로 하고 네. 김대중 그렇죠. 2호 기념관 네. 그리고 8학원에 대해서는 예. DJ 기념사업회 예. 지금 거기 그렇죠. 이사장이 아마 권노갑 전 예, 의원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도장까지 세 형제들이 다 찍었더구만요. 예. 그런데 이제 2호 여사 딱 돌아가시니까 상속권은 나뿐이 없어 해가지고 동교동 사죠. 지금 이게 한 32억 5천만 원 정도 네. 되는 모양이에요. 네. 공시가가. 그러니까 네. 더 되는 거죠. 네. 크지 않습니까? 저는 젊은 기자 시절에 거기 하도 많이 들락거려가지고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 135만 원 5년 동안 예. 한 사람이 서초와 강남에 지금 아파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동교동 사저가 32억 5천만 원,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 2채 등 주택 3채와 상가 1채, 예? 뭐 이 정도가 있는 거죠. 근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예. 고덕동에 지금 아파트를 분양받아갖고 분양권이 있는데 본인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10억 원이네. 그 많은 돈의 분양권이 있는데도 그걸 몰라요? 그 말이 됩니까? 그런데 아내 임모 씨가 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아내 탓으로 딱. 그러니까 저 죄질이 아주 나빠요. 요새 남자들 제일 비겁한 게 그 잘 안 되면은 마누라가 해서 나 모른다고 하거든요. 아마 추미애도 좀 있으면 그럴 거예요. 남편에서 나 모른다고. 예? 왜 부부가 다 책임을 저렇게 전가하죠?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내 탓 많이 하신 분이 유명한 분이요. 김의겸 전 청와대 김의겸도 그것도 마누라가 다 해서 모른다. 조국도
조국도 펀드 그랬죠. 그건 네. 아내 탓이고 네. 최근에는 보니까 대통령은 또 기획비서관 탓을 하더라고요. 연설문이 문제가 되니까 예. 그 SNS에 올린 예. 글이 모든 건 안 된 남 탓이에요. 코로나가 다시 번진 거는 광화문에 모인 사람이고 민노총 모인 사람들은 코로나도 안 움직여요. 근데 민노총은 오늘 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시위 막았다고 경찰을 박살을 내버렸대요. 군산에서 막 경찰관 때리고 그래도 거기는 휴대폰 추적 조사 하나 안 해요. 대통령이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정부 하면서 모이면은 그거는 공권력을 살아있으면 보여줘야 되고 그 민노총이나 전교조 이런 데는 공권력이 없어도 되는 거죠. 예. 공권력은 죽으라는 거고 살아있으면 안 된다. 공권력은 정치적 편의에서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게 헌법에 있는 모양입니다. 네. 공권력이 민노총이라든가 우리 편한테는 죽어라. 예. 그리고 상대편에는 살아있음을 보여줘라. 그렇죠. 이거네요. 뭐 그러니까. 명확히 내 편을 대통령부터 다 저렇게 가르는 게 참 우리 국론 분열을 가지고 오고 이 정권의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폐해가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남 탓하기. 예. 맞아. DNA가 남 탓인 모양이에요. 그렇죠. DNA. 네. 근데 이거 얘기하다 말았습니다. 김홍걸은 정말 죄질이 좀 나빠요. 분양권이 있는 것도 몰랐다. 그리고 또 말이 되는 소리. 대연동 상가 지분은 절반만 갖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아주 국민들을 완전히 속인 거 아닙니까? 그 속인 거 거짓말한 거죠. 치팅한 거죠. 그리고 강남 아파트 네. 이것도 차남이 몸이 허약해서 거기다가 증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때 살던 주인이 그 전세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증여했다 해갖고 내 보내고 새 전세권자가 들어왔는데 무려 4억 원이나 그 전세값을 올려버렸어요. 이 사람이 아주 가장 그 임대차 서민들 보호하는 그 3법인가 거기에 아주 그냥 앞장서서 주장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세금을 4억을 올리고 임대차 못 올리게 자기 법을 발기했죠. 발의했죠, 발의. 발의하고 발기하고 좀 다릅니다. 발의했죠, 발의. 예. 근데 그 차남이 몸이 허약하다는데 왜 고위층 자녀들은 몸이 허약한지 모르겠어요. 저 추미애 아들도 몸이 허약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은 다 허약한 모입니다. 그러니까 고위층 이런 사람들은 전부 그냥 자식들도 백으로 뭐 이렇게 청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허약해졌나? 고위층 자녀들 보면 스스로 성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군대 제대로 갔다 온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추미애가 큰 소리 치는 게 우리 아들 군대 뺄 수도 있었는데 갔다가 휴가 좀 많이 간 것 같고 그런 거 갖고 시비 거냐고 저렇게 적반하장으로 큰 소리 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우상호 의원이 그거 아닙니까? 그 카투샤는 원래 군대 생활 편해가지고 휴가가 나 군에 있으나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 그걸 변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 정권이 얼마나 한심한 정권이에요. 내 편이면은 뭐 잘못이고 뭐고 반성이고 사과가 없고 남의 편만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산 문제도 저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좀 더 나왔잖아요. 근데 그건 저는 이해는 하는 면도 있어요. 그때 그만둘 때 갑자기 그만뒀거든요. 한 4, 5일 정도. 이렇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조수진 의원이 채널A에서 비판을 많이 하니까 채널A가 제재를 많이 받았어요. 정부 방통이나 이런 쪽에서. 사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나온 거죠. 나오자마자 또 국회의원 비례대표 됐다니까 서류를 혼자 남편은 또 뭐 어디 수술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류 구하다가 사실 좀 놓친 부분도 있죠. 그런데 이 김홍걸 이런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예? 물론 뭐 누락했거나 잘못했으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조수진의 실수하고 김홍걸의 실수하고는 천양지차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나는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동교동 사죄라든가 노벨 평화상 이런 부분 가지고 지금 둘째 형 홍업 씨하고 다투고 있는데 사실은 동교동 사저 이것은 우리 어떻게 보면 현대 정치사에서 아주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그렇죠. 주택이에요. 그렇죠. 동교동, 상도동. 또 노벨 평화상도 물론 뭐 김대중 대통령이 받았습니다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있었고 아마 제가 추측컨대 상당한 세금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런저런 일들도.
네, 그러겠죠. 그렇다 한다면은 이것을 본인이 챙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당연히 사회에 환원을 해야죠. 네. 그걸 싹 내가 유일한 상속권자다 해가지고 예. 챙긴다. 이게 인간이 할 도리입니까? 그러면서 네. 지금 김홍거리가 제일 앞서고 있는 것이 파묘법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동작동 현충원에 있는 네. 그 무슨 자기들이 친일 인사라는 네. 사람들 전부 묘를 파내라. 그건 이해찬 옛날에 그 민주당 대표가 잘 쓴 말 있잖아요. 호로 자식이라고. 호로 자식이죠. 어떻게 묘지 있는 걸 파냅니까? 예? 사람마다 다 공과가 있고 그 판단은 역사에 맡기고 학계에 맡겨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정권하고 좀 안 맞는 사람은 다 파내라. 자기 아버지 묘만 빼놓고 다 팝니까?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그래서 김홍걸도 자기가 국회의원 되면서 아버지가 평생을 부르짖는 게 정의였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국회의원을 하겠다. 한 사람이 지금 와서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정말 김대중 전 대통령 하면 행동하는 양심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행동하는 욕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DJ 가 아버지의 명성을 이렇게 네. 훼손해도 되는 겁니까? DJ가 또 자식들한테 얘기 많이 했다잖아요. 사익을 좀 쫓지 마라. 예, 너무 개인적인 욕심 부리지 말고 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초월하고 국가를 좀 먼저 생각해라.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저는 궁금한 거 하나가 이호 여사도 마지막까지 돈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예. 저도 그걸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내가 무슨 일이 닥치니까 그걸 말이야 예. 왜곡이 갖고 그렇게 이 좌파 이 언론들이 공격이 되더라고요. 예. 그 이호 여사가 돈이 없다 그런 얘기가 많았고 옛날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그 이호 여사한테 세배 가가지고 100만 원 놓고 온 게 한번 논란이 됐었어요. 예. 그래서 비판이 좀 많으니까 그만큼 이호 여사가 돈이 없다. 아니 그때 예. 알려진 것은 예. 돈이 없어가지고 예. 자식들이 다 예. 뭐 국회의원도 하고 다 그랬지만 그렇죠. 뭐 직업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뭐 폐물을 팔았다 그렇죠. 그런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김홍걸은 왜 이렇게 100억이 넘는 부동산 재산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돈벌이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좀 저는 이건 좀 너무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참 DJ 명성에 이런 게 또 굉장히 누룩 끼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아버지만한 자식이 없다고 네.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김대중 전 대통령 진짜 우리나라 민주화의 어떤 상징, 진짜 상징 네. 아닙니까? 네. 그런 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식이 누를 끼치는 거 이런 게 불효라고 합니다. 불효. 다른 게 불효 아니에요. 네. 뭐 돈 안 주고 뭐 봉양 제대로 못 온 거 그것도 있지만 그 명성에 누가 가게 하는 거 부모 명성에 그게 가장 큰 불효죠. 그렇죠. 역대 대통령 자식들 보면은 다들 정상이 없습니다. 왜냐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은 아버지에 대한 상대적인 컴플렉스 같은 게 있거든요. 훌륭한 아버지 그늘에서 밑에가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데 김홍걸은 여러 가지 보면 좀 심해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거짓말도 좀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견이나 이런 것도 너무 좀 극단적이고 좀 보복 이런 것도 많고 좀 많이 걱정이 되는 초선 의원입니다.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것저것 또 네. 논평은 많이 하고 나서는데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생전에도 그 두 홍일이 홍어밭에는 뭐 정치 오케이 했는데 홍거리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주변 동교동계 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면 너는 정치하면 사고 칠 그렇죠. 자식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하지 말라 그렇게 여러 차례 권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야 갑니까?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의 수레바퀴가 좀 거꾸로 돌아가는 일이 지금 나오는 게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대통령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 대통령 하니까 청와대가 저렇게 구중궁궐처럼 되고 소통을 안 하잖아요. 국민들 앞에 나와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하고 자꾸 멀어지는 정치, 민주주의가 자꾸 후퇴하는 거, 저런 권위주의로 돌아가는 거, 이런 것도 다 대통령하고 안 맞는 사람이 저 청와대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홍걸 의원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렇게 재산이 늘어난 의원들 보면은 네. 이광재 네. 전 강원지사죠. 이분도 뭐 한 10억 원 정도가 또 갑자기 늘어났고 또 문진석 의원 같은 거는 28억 2천만 원 예. 신고를 했는데 65억 2천으로 예. 37억이 늘어나 예. 버렸어요. 그리고 뭐 정의로운 판사랑 네. 말도 하고 자기들은 네. 일반인들은 정치 판사라고 하지만 최기상, 네. 이수진 네. 이 사람들이 이번에 들어온 사람들 아니에요. 네, 판사하다가 그렇죠. 법복 입으면서 정치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최기상이도 3억 9천, 이수진 의원도 6억 3천, 그 유명한 또 양정숙 의원은 17억 네. 2천, 말 많은 김진애 의원도 2억 7천. 그러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이 우리 보통 서민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 네. 4월에서 8월 사이에 넉 달 만에 늘어나 버렸어요. 네. 뭐 본인들은 이런저런 해명을 하더라고요. 뭐 갑자기 뭐 공시가가 올랐느니 뭐 부모 재산을 원래 신고를 안 했다가 이번에 합쳐서 했느니 저러느니 하는데 그게 다 믿을 만한 얘기들은 아니죠. 그렇죠. 특히 지역구 의원들은 4월 15일 날 총선 때 재산 공개를 한 거를 근거로 주민들한테 유권자한테 보여주잖아요. 예. 뭐 물론 뭐 비례대표도 보여주지만 그 경쟁 후보하고 재산도 비교가 돼요. 그것도 판단의 기준이 하나 되는 그럼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거짓말을 만약에 고의로 했다, 그럼 이거 처벌을 받아야죠. 과거에 그때 8년인가요? 그 민주당의 비례대표로 된 그 정국교 의원이라고 있었어요. 네, 예. 그분이 이제 들어봤습니다. 예, 비례대표 되자마자 검찰에서 덮쳐가지고 주가 조작 들어갔는데 나중에도 또 처벌을 받은 게 뭐냐면 그 전해 그때 당시 국회의원 당시에 그 재산각 공개를 했는데 그게 우병우가 수사를 했대요. 예, 예. 근데 전년도 2007년도 말 기준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왜 2008년도 그 4월 달 현재로 신고했느냐? 이게 몇 개월이 안 맞지 않느냐? 시점이 전년 말 기준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예, 예. 그거 틀리다고 그거 실형받았어요. 옛날에 그렇게 엄했습니다.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무더기로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저는 고의 여부를 가려서 처벌할 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조수진 의원은 네. 자기의 그런 실수를 인정을 하고 성실하게 네. 왜 이렇게 됐는지 소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네. 어쨌든 이 국회의원들이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지금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건 국민 기만의 행위고 네. 허위 신고 네. 불법 행위예요. 그렇죠. 이번에 뭐 선관위도 물론이고 제대로 좀 조사를 해서 네. 사실관계를 밝혀야겠지만 바로 검찰에 이거 고소 고발해가지고 그런. 신고를 해서 네. 이 법에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죠. 뭐 야당 의원 별로 되지도 않는데 야당 의원만 들볶지 말고 예, 여당 의원부터 먼저 수사를 하고 먼저 좀 밝히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특히 조수진 의원은 지금 이제 막 국회의원을 시작했지만 이 국민의힘 네. 당에서는 아주 맹활약을 하는 의원이에요. 뭐. 그렇기 때문에 요 김영민 의원, 네. 통합당 아니 민주당 김영민 의원, 네. 이 사람이 어디서 찾아냈는지 지금 그걸 터트린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갖고 입을 봉하겠다. 네. 까불지 마라. 이 얘기거든.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부메랑이 된 거예요. 네. 자기들 거가 지금 이제 엄청나게 터져 나온 더 거예요. 많은 거죠. 양정숙부터 뭐 윤미향부터 자기네들은 완전히 뭉친데요, 뭉치. 네. 예. 그러니까 김영민 의원도 조국 수호로 재미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양주에서 예. 그래서 국회의원까지 참 괜찮은 예. 야당 의원이 있었는데 예. 그분이 떨어졌어요. 예. 법사위에서 아주 그렇죠. 맹활약을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굉장히 활약했던 분이 있었죠. 예. 예. 아주 안타까워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성실하게 재산 신고를 하지 않고 허위 신고를 해서 재산을 누락하고 국민들을 기만한 행위, 이것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정말 선관위가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여야 가리지 않고 문제가 있는 의원은 검찰에 고발을 해서 법의심판대위에 세워주기를 촉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